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점점 찬바람도 나고 이제는 가을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어떤 잘 살기 위해서는 우주가 정해진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인데요. 우주가 정해진 질서는 우리가 음과 양이면 음은 양 옆에 가서 살고요. 양은 음 옆에 가서 사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음이 어디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아야 될까? 음은 양의 공간에서 양이 지켜주어서 무탈하게 살 수 있다. 양은 어디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밖에서 지치게 일하고 음이 있는 곳에서 내일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의 공간에 사는 것이다. 음이 사는 곳은 양이고 양이 사는 곳은 음이다. 음이 사는 곳은 양이어서 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양이 공간에 음이 잘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양이 사는 곳은 음이니까 양이 잘 살기 위해서 음이 음의 공간에서 양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매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음에 대한 책임은 양에게 있고 양에게 대한 책임은 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이 잘 살 수 없다는 데는 양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지도 못했고, 음이 양의 공간에 왔을 때 양이 음을 충분한 대접을 못해줬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사는 곳이 음인데 양이 안 좋다고 한다는 것은 양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못 만들어 줬고, 또 양이 잘 살 수 있게끔 훌륭한 대접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음과 양의 문제는 전적으로 음과 양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음이 살 수 있는 양이 음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과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든든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이 사는 곳은 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잘 살 수 있도록 양에게 좋은 공간, 좋은 분위기, 또 편안함, 따스함, 맛있는 음식,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오류 속에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음이 사는 곳은 양이니까 양이 음을 존중해주고 대접해줘야 되거든요. 또 양이 사는 곳은 음이니까 음이 양을 존중해주고 대접해줘야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과 양이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터전이 돼주고, 그리고 서로가 주인이 돼서 음이 사는 곳의 양은 양이 음이 살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돼야 되고, 또 양이 주인이어서 음에게 많은 주인으로서의 음에게 잘해줘야 되고요. 양이 사는 곳은 음이기 때문에 양이 살 수 있는 음의 터전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이 주인으로 양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음이
음이 살 때는 양이 잘해줘야 되는데, 양이 못해줄 수 있고요. 양이 음에게 대접할 수 없고, 또 양이 사는 것은 음인데, 음이 양에게 대접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음은 양 쪽에 살 수가 없어요. 또 양이 음 속에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 우주의 질서에 반하게 됨으로써 우주의 그 문란함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적으로 이렇게 그 어린애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영혼에서 영을 데려와야 되는데,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음과 양이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데려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이 양과 이렇게 살 수 못함으로써 음이 이제 양과 살지 않은 양 외의 공간에 살게 돼버리고, 양이 음과 살 수 없어서 양이 음과 살지 않고 음 외의 공간에서 살게 돼버리면 안전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논리에 반하게 우리는 또 많은 게 있습니다. 음이 양과에 살 때, 양이 음과에 살 때, 주인들이 있잖아요. 토양들이 그걸 잘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깁니다. 음이 사는 거 양인데 양이 잘 못하니까 살다 음이 튀어나가고요. 양이 사는 것이 음인데 음이 잘 못하니까 양이 튀어나가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거죠. 손님으로 사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음이 사는 곳은 양이니까 음에게서 양은 음이 사는 곳은 양이니까 양이 음에게 해줘야 할 의무감이 있고요. 양이 사는 곳은 음이니까 음이 양에게 의무가 있어요. 자, 음이 사는 곳은 양이니까 음이 양에 대해 권리가 있거든요. 양이 사는 것은 음이니까 양이 음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의무를 다 해주면요, 음이 사는 그 양이 좋은 양이고 친절하고 든든하고 따뜻하고 애절 바르고 잘해주고 그런 양이면 음은 그곳에 살겠죠. 양이 사는 곳 음이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잠자리와 편안함과 남편에 대한 애우를 해주게 되면 양은 음에게 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이런 게 있죠.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직장에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음과 양의 문제 본질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음이 사는 곳에 양이 힘드니까 음이 양의 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잘 해주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양이 사는 음인데 음도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음의 공간에서 양이 잘 살 수 있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오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이혼율과 또 이렇게 가정이 안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디서 살아야 할 때 우주에서 질서에 정해준 게 음은 양에서 살라고 했거든요. 또 양은 음에서 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음이 잘 살려면 양의 공간에 살아야 되거든요. 또 양이 잘 사는 음의 공간에 살아야 돼요. 음의 공간에 살아야 되거든요. 양의 공간에 살아야 돼요. 이 공간에서
주인으로서 주인의 서비스와 그 다음에 공간의 어떤 뭐죠? 좋은 공간을 하는 이걸 의무로 해줘야 되는 의무 쪽이 약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이 어디에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양이 어디에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혼자 사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저와 유튜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서 음은 양에 살아야 되고 양은 음에 살아야 되니까 음이 양에 살 때 양이 음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고 양이 음에 살 때 음이 양을 잘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가 공간인지 우리는 그것은 동양 철학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음양의 조화를 통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음은 안쪽이에요. 양은 바깥쪽이에요. 안쪽에는 음이니까 바깥쪽은 양이 오면 잘해줘야 돼요. 바깥쪽은 양이에요. 바깥쪽은 양이 음에 잘해야 되는 이거는 뭐냐면 바깥쪽에서 음을 지켜줘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지켜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뭔가 에너지를 가져다가 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시켜주는 음은 안쪽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건 우리 현실사회에서 이게 현상세계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뭔가 우리가 지금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부로서 음과 양이 음은 양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음이 공에 잘 살고 양이 역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양이 음에게 잘 살고 음도 자신의 시간을 양을 위한 시간과 양을 위한 어떤 내면의 상태와 그렇게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질적이죠. 돈도 본질이 아니거든요. 음과 양이 본질이에요. 음과 양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음이 어디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아야 될까? 음은 양의 공간에서 양이 지켜주어서 무탈하게 살 수 있다. 양은 어디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밖에서 지치게 일하고 음에 있는 곳에서 내일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의 공간에서 사는 것이다. 음이 사는 곳은 양이고 양이 사는 곳은 음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